저는 안타깝게도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기억은 정말 많이 있죠. 제 아버지는 욱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참지 못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그 분노. 그래서 하루는 이제 명절 때였는데 시골을 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늦게 올라왔어요. 터미널에서는 택시를 잡는데 많은 사람이 택시를 잡아 기다렸어요.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안 와. 그러면 이제 짜증 나죠. 화 나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 뭐 짜증나고 화나도 참습니다. 여러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뭐 꾼시렁 거릴 정도? 아니면 아주 작게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빠가 그 욱한 것을 참지 못하시고 아주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커서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죠. 자기 아빠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제가 저희 이제 아내랑 10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뭐 10년을 사귀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게다가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결혼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연애할 때랑 결혼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게 삶을 산다는 것이 일단 부딪힘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생활 패턴이 이제 다르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서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 내릴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의견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되게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귈 때는 몰랐던 서로의 안 좋은 어떤 그 성격이랄지 행동이랄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투게 되죠. 특히 신혼 초에 많이 이게 싸우게 되는데, 이제 저도 신혼 초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서로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욱 하는 그 화를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그 토스트 하는 오븐 그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먹을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팔뚝이 얇잖아요. 힘이 약한 것 같아도 그 당시에 되게 욱을 크게 했나 봐요. 아주 그게 산산조각이 났어요. 근데 그래서 제 손이 이제 맛이 갔습니다. 이 막 피가 막. 근데 그날 제가 원래 그 결혼식 사회를 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붕대를 칭칭 감고 이제 결혼식 사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너무 욱해서 토스트 오븐을 쳤는데, 치고 나서 이제 피투성이 된 제 손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과거 아빠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제가 그때 제 딸이 있었거든요. 갓난아기 딸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우리 아빠를 보면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욱하는 사람. 이게 사람은 화가 있을 수 있죠. 화를 참지 못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안 좋은 모습이다 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도 너무 못났는데 또 와이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딸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 내가 아빠를 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갖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너무 끼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건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욱하는 거를 바꾸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관련된 책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 아내한테 제가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얘기해달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욱하는 게 사라진 지는 꽤 됐습니다. 꽤 됐고, 이제 아내랑 이제 뭐 함께 한 지가 벌써 25년, 이제 사귀고 10년, 이제 결혼 생활도 이제 4년, 5년 차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아내랑
안 싸운 지는 꽤 오래됐고, 물론 중간에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서로 지혜롭게, 이제 잘 넘어가는 그 스킬들이 익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트러블은 없는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족으로서, 혹은 직장 동료로서, 뭐 등등 같이 이제 평생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평생 가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반성을 하는가? 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함이 다 있죠. 문제는 자신이 어떤 그 부족한 것들, 결함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반성해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반성이 없는 사람은 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생각이 들어요. 특히 관계에서 이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관계에 갖고 있는 그 안 좋은 점 있잖아요. 그거를 평생 같이 가면 평생 그걸 겪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욱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거를 반성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자기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건 내 스타일인데 하고 좀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건 안 바꾸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만약 이 사람과 쭉 같이 가야 되는데 절망적인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그거를 인정했을 때 이거를 바꾸려는 의지, 그러니까 반성의 의지가 있다면 어떻죠?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했을 때 전 두 가지를 보통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바꿀 것. 이거를 만약에 서로가 하면은 최고의 관계가 될 거예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귀고 결혼했을 때 뭐죠? 이제 자기 생각에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마음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 베이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본 베이스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걸 서로 하는 거예요. 최고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변화가 필요하죠. 변화를 하려면 뭐죠?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성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죠. 특히 이 사람과 내가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된다고? 직장에서 보세요. 직장 동료나 상사 있잖아요. 성격적인 혹은 어떤 말투 혹은 어떤 일 처리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말투가 무례해. 성격적으로 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그리고 일의 업무에서도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주변 자원을 계속 끌어다 쓰는 거야.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공로를 돌리지 않아. 이런 사람과 있으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야.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죠?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가능성 있군.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반성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죠? 그 직장 생활이 지옥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평생 갈 사람이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이냐, 했을 때 핵심은 반성적인 사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저는 그걸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 1초월장에서 5가지 사고법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반성적 사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항목을 넣었습니다. 1번이에요. 5가지 사고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1번을 넣은 게 뭐다? 반성적 사고.
이 반성은요,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 2023년 PDS 다이어리의 처음이 뭔지 아십니까? 2022년 룩백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이어리를 사게 되면 열심히 내년 살아보겠다 하고 산 거 아니에요? 특히 저희 다이어리 빡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 2023년 목표를 세워야지?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기 전에 회고를 해야 돼요.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반성, 그 다음에 감사죠. 감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2023년 나갈 때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PDS라는 그 구조 자체가 반성 시스템이에요. 플랜 두 C잖아요. 계획을 잡고 행동을 해. 근데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인데, 더불어서 반성이 없는 사람은 성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사람은 성장이 없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을 고양시킬 수 없어요. 상대방을 뭔가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밀 수가 없습니다.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준이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우리는 참 무서운 사람이다. 왜?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성장하기 때문이다. 뭔가 완결되고 완성되면 더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거야. 무섭죠. 무섭죠.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그 성장의 핵심이 뭐다? 반성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판단할 때도 이미 뭔가 된 사람이야. 근데 거기 멈췄어.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야. 지금 약간 뭔가 부족한 것도 있고, 아직 자충우도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쭉 지켜봤더니 스스로 계속 반성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나 우리 직원분들 보면은 그런 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은 5년, 10년 후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클지 되게 기대가 돼. 세계적인 투자자 전설이죠.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5월 7일에 이런 얘기 했어요. CNBC 인터뷰에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주식이 계속 성장을 했죠. 버핏이 틀렸습니다. 버핏이 나중에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구글에 대해서 틀렸고 아마존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너무 멍청했다. 워런 버핏이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반성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점점 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성공도 했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어.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틀린 거를 얘기하고 내가 부족한 거를 얘기하고 그걸 반성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승자의 뇌에 갇히게 되면 호르몬 작용 때문에 이 반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호르몬이 나에게 어떤 권력과 성공이 주어지면 반성을 못하게 만들어요. 더 큰 수양이 필요한 거죠. 더 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반성적 사고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머릿속에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첫 번째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다행히 그래도 반성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업 망하고 나서 경영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영책을 많이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잘못한 의사결정,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 반성했던 것들, 또 공부했던 것들, 그걸 개선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대표로서 이렇게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면서도 항상 배우고, 제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이제 평생 가까이 둬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죠? 예, 그 취약성이 된 용기가 있는 사람. 그렇죠? 취약성의 용기가 있는 사람은 뭐죠? 예,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내가 반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죠? 내가 정말 성장하고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 팀장을 김이사로 승진을 시킨 거죠. 제 곁에 둬서 같이 일하면서 제가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있다면 바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들을, 특히 이제 평생 같이 할 배우자나 동료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이 반성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예, 결함도 드러나고 부딪힘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본인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을 때 이거를 고집 부리지 않고, 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거를 바꾸려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켜보면 성장을 합니다. 배울 게 많죠. 반대로 지금 좀 능력이 있어 보여,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절망,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웬만하면 같이 안 가는 게 좋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 네, 반성적 사고, 반성하자. 이 다이어리 저 첫 번째가 뭐죠? 예, 2022년 룩백이에요. 2023년 가기 위해서는 2022년 룩백 해야 됩니다. 반성해야지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반성적 사람이 되자. 반성을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성장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은 함께 하고 싶다. 이 사람은 함께 할 만하다. 이 사람과 뭔가를 동호할 만하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